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리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리아 붕괴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시리아 붕괴 후에 3차 대전이 터진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먼저 루마니아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는 아예 대선 자체를 무기한 취소했습니다. 야당 후보, 무소속 후보죠. 지지율이 무려 57.8%입니다. 친서방 정치인 후보가 무엇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한 17%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대선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러시아와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루마니아를 미국과 서구, 서유럽의 군사 기지화하는 것, 이것도 이제 반대합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폐지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무기를 갖다 둔다거나 러시아를 심각하게 자극하는 것, 이런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그런 여론 때문에 이 무소속 후보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면은 1등으로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선거를 이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남는 거죠. 이 젤렌스키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군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영국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북한군들 훈련 상태가 너무나 나빠서 이 푸틴이 얘네들 아직 이제 싸울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아직 전선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싸우고 있다. 이미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이 아직 투입이 안 됐는데 훈련 상태가 너무 나빠서 훈련 더 시킨다고 투입이 안 됐다. 이런 날조극을 지금 서구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문에 특히 경계하는 이유는 이것은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거죠. 자, 이것을 구실로 한국의 심각한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이제 이코노믹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이제 예언자죠. 자, 이 예언자 바바방가,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이 상당히 이제 적중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무너지면은 3차 대전이 터진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한 분은 발칸반도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이런 이제 닉네임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시리아가 붕괴되고 다마스커스가 붕괴되고 나면은 이 서양과 동양이 전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동양이 이긴다. 동쪽 세력이 이긴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구 세력들, 서유럽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붙어서 러시아가 승리한다.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서구 세력과 뭐 중국이 붙을 수도 있고, 혹은 서구 세력과 중동에서 어떤 세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동 역시 서아시아로 분류가 됩니다. 이쪽 이제 동양 그리고 서양이 충돌하는데 동양이 이긴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이제 바바방가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니 밀러 영국의 이제 언론인입니다. 특히 이 시리아 내전을 지난 한 10년 동안 추적했던 인물이죠.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시리아 군인과 함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저와 위스키를 마셨고 또 이제 일주일 후에 전차 포탄에 맞아서 죽은 지휘관, 그때 당시는 살아 있었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구는 왜 이런 사람들 테러리스트, 아이시스, 알카에다를 훈련시키고 지원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자니 밀러에게 했습니다. 아이시스를 의미하죠. 얼마 전 서방 언론인과 구호 종사자들의 머리를 베어버린 놈들이죠. 그리고 제 집에 수십 명을 죽인 테러 공격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이시스와 싸우다 죽은 시리아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극단주의는 세상을 파멸시킬 뿐입니다. 희생된 시리아 군인들에게 영원한 존경을 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드는 모스크바로 이렇게 망명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망명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부부가 지금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시리아군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 군사적인 요인. 그래도 여기서 먼저 군사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시리아군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이 알레포부터 뭐 일방적으로 후퇴를 했는데 이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적군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드론이 날라온 겁니다. 바로 이 로우저널 누빈 드론이죠. 개인이 컨트롤하는 이런 드론들. 이 시리아군은 이런 장비를 구매할 그런 이제 재정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훈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이 로우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인용 드론들 이들이 날라오면서 시리아군이 머리 위에 이제 팡팡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드론 무기도 없고 그리고 적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마스커스나 하마 이런 데서는 결국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 틈에 숨어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알레포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간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겁니다. 브라이언 벌레릭이 잘 분석했는데, 자,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 ISR, 적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찰을 한 다음에 타겟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를 날리는데, 자, 최근은 드론 시대입니다. 자, 개인들이 이 드론을 조정하면서 자유롭게 이제 멀리 있는 군인을 해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시리아 경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이란이 이런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터키와 맺었던 아스타냐 조약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터키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의 핵심 배후 세력은 터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나 다른 국가가 여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터키 역할이 거의 한 8할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터키는 현대적인 이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먼저 바락탁 드론 무인기를 이용해서 정찰을 하고 시리아군이 저기 있으면은 이제 개인용 드론 이렇게 이제 쫙 보내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한 명씩 해치는 거죠. 그러나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만 시리아군이 이런 전쟁, 이런 공격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죠.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도망을 간 겁니다. 결국 이 브라이언 벌레릭은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무기의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으면 현대전에서 싸울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라크나 예멘에 남아있는 헤즈볼라 이란 민병대 이들 역시 여기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터키는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직접 이 아이시스 그리고 알카에다 이들 테러리스트에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정보 관련된 군 정보 관련된 그리고 혹은 특수부대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묻어오면서 이번 공격을 지휘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단순히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지휘를 하고 공격을 하고 밀고 나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터키가 직접 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격이 시작되기 전부터 터키는 협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사실상 이 아사드의 항복을 강요하는 거죠. 한 5만여 명의 병력, 어느 정도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한 5만 명 정도 있다. 자, 이 정도가 현대식 이제 드론으로 무장을 하고 달립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토요타 트럭을 타고 이렇게 옵니다만 그들은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공군은 없지만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그래서 이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전쟁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리는 데는 군사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거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이란은 2달 전에 아사드에게 야 저놈들이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쨌든 저항의 축 입장에서 시리아가 가장 약한 골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이제 경제 제재로 매우 약해진 상태죠. 그리고 민심도 이렇게 이반된 상태입니다. 이 시리아를 타격하면은 러시아나 이란이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 만약 한다면은 지킬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제 터키 외무장관을 접촉해서 야 저기 병력을 상당히 모으고 있는데 너 공격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터키 외무장관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말로 이제 판명이 되었죠. 이 HTS가 알레포 서부에 이제 진입한 이후 이란은 아사드가 이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사드는 이 공격을 하기 전부터 항복을 할 그럴 생각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알레포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터키 측, 터키를 통해서 이쪽에 HTS와 접촉을 하면서 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알레포가 함락된 이후에 아사드가 권력을 뭐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쁘게 이 러시아나 뭐 이런데 이란 이런 데서는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란 역시 뭐 터키를 통해서 이쪽 HTS를 접촉을 했겠죠. 그리고 시리아 내는 이제 이란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HTS를 접촉을 하니까 우리는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나가도 좋다. 뒤에서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러시아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작전의 특이한 것은 외교적인 채널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터키를 통해서 각국 뭐 이란, 러시아 그리고 아사드 정권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전역에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즉 아이시스 알카에다가 활보치는 그때 이제 초와는 달리 이번에는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포용하겠다. 소수민족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하고 이렇게 밀고 내렸습니다. 그런 약속을 또 미국 CNN은 공개했죠. 어쨌든 터키는 뭐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국가죠. 그런데 이번에 뭐 러시아의 등에 이제 칼을 꼽았지만 어쨌든 내려오면서 자, 이번에는 자,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전체를 포용하면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죠. 그래서 특별한 교전 없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희생자 수는 HTS가 더 많습니다. 시리아군은 200에서 3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HTS 측은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이 폭격을 했기 때문에 폭격을 하게 되면 많은 병사가 희생되죠. 오히려 시리아군이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이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HTS를 상대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와 이란이 도울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들 병력이 들어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사드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아사드는 포기했다. 이 나라를 그냥 이제 포기하고 새로 들어오는 세력에게 넘기겠다. 평화적으로 이양하겠다.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이란, 이라크에 별다른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자 이제 이양을 준비를 했던 거죠. 결국 이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군이 붕괴된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입니다. 이 미국이 한 2015, 2016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곡창지대와 유전지대를 장악했습니다. 거기를 지고 그리고 이제 아사드 정권의 식량과 석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시리아는 수입원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면 2020년 시리아 GDP가 112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인구가 2천만이 남아 있는데 한 10몇 조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국가 예산을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은 이미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장군이 월 45달러를 받습니다. 일반 국민들 시리아 병사는 한 25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3만 몇천 원이죠. 그런데 이 아이시스 알카에다, 자, 이 이들리브 지역에 있는 아이시스 알카에다는 테러리스트는 서구를 통해서 월 2,000불의 월급을 받고 시리아 정부군은 장군이 월 45달러를 받습니다. 얼마나 경제가 참담한지 뭐 이런 내용은 과거 이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평균 월급이 한 25달러 수준,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일단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입은 곡창지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비옥한 곡창지대. 미국은 불을 지르고 그리고 식량을 다 빼돌립니다. 그리고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석유를 다 빼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시리아 석유 다 차지해서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아사드 정권의 수입원을 막았죠. 결국 월급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군인들을 집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군사력은 계속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는 러우전으로 지금 바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겹쳐서 결국 이 시리아군의 전력은 계속 참 이렇게 축소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드론 공격이 있는데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공격이 옵니다. 자,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에 드론이 핑핑 날아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무조건 도망만 친 겁니다. 뭐 큰 희생 없이 한 200~300명 정도 사상자만 입었는데 그런 어쨌든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승자는 결국 HTS 그리고 터키입니다. 터키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기 이제 많은 자금을 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알카에다, 아이시스들이죠. 자, 이들이 이번 작전, 이 피를 흘리지 않고 빠르게 시리아를 점령할 수 있기 위해서 자, 소수민족을 포용하겠다. 다른 종교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선전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본색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후에 있는 주인, 자, 이 터키 에르도안입니다. 에르도안의 본색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에르도안은 본질적으로 이 시리아는 이제 다종교 국가입니다. 이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신이 술탄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에르도안의 야망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영화를 어느 정도 복원하겠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곳이 이제 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나 혹은 카타르 쪽이 되겠죠.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는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쿠르드 지역, 그리고 알라위트 지역, 그리고 이제 드루즈 지역, 이쪽 남쪽 이렇게 이제 쪼개지고 중부는 결국 그리고 중앙지대는 수니 투르크 그리고 이제 수니 아랍 이들이 손을 잡고 수니파 국가를 만들어서 터키의 일종의 이제 위성 국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들은 터키의 후원을 받고 상당히 많은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죠. 또 미국은 쿠르드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터키가 이쪽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저스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로저스톤은 이번 사태를 개탄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슬림 세력이 시리아를 마지막으로 지배했을 때 아이시스 세력입니다. 5살짜리 소녀의 십자가 처형을 포함한 기독교인의 대량 학살이 있었다. 정말 잘났다 잘했다 이놈아. 존 브래넌은 당시 CIA 국장입니다. 2010년경이죠. 오바마 밑에 있었습니다. 이 오바마, 힐러리, 존 캐리, 존 브래넌 이런 놈들이 바로 이 시리아 내전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에르도안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알-줄라니 2017년에 미국은 알-줄라니에 1,000만 불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야, 이 자는 심각한 테러리스트다.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다. 1,000만 불을 줄 테니 잡아오라. 뭐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다. 잡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알-줄라니를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뭐 이력 이것은 다 남아 있습니다. 과거 아이시스 그 다음에 알카에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들은 이 자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좀 과격했지만 지금은 아주 온건해졌다. 이런 식의 기사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암체 워러드는 이번 작전에 대해서 터키가 메인이 된 작전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율슈라이브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이 이 정도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터키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터키가 어쨌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당한 지분을 터키가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러나, 자, 에르도안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나 서구는 가만히 있을까? 이 에르도안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들도 경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영원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윌슈라이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라위트, 드루즈, 쿠르드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가장 큰 곳 바로 이 쿠르드 지역입니다. 일단 터키는 뭐 러시아나 그리고 알라위트 자체와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키와 이제 이 알라위트, 아사드 정권 세력이죠. 러시아도 배후에 있습니다. 이들과는 조금 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에르도안은 쿠르드족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손을 보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터키 영토 내에서 터키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공산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PKK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제 YPG라고 있습니다. 자, 이들 연합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쿠르드족에 무기를 주면은 이들이 PKK에 전해줍니다. 터키는 이번 기회에 쿠르드 지역을 박살을 내겠다. 완전히 복속시키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쿠르드가 이제 터키가 무엇을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지역을 때리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결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엄청난 수자원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터키에 이제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곳에는 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지대에는 동시에 미군 기지가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군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루즈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서 계속 끝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순위 내에도 여러 개 분파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을 장악한 자는 바로 아이시스, 알카에다 그 외 여러 개의 이제 이 뭐 파벌들이 있습니다. 온건한 측도 있고 과격한 극단주의자들도 있는 거죠. 이들은 모두 시리아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리아는 끝없는 내전, 충돌, 분쟁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유전지대가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순순히 이 아이시스에 넘겨줄까?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본질적으로 극단주의 세력입니다. 이 극단주의 세력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곡창지대도 장악하고 유전지대도 장악한다. 여기서 이제 석유로 이렇게 무기를 사고 무장을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와 이제 미국은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지대, 곡창지대, 그리고 터키가 파괴하려고 하는 쿠르드 지역. 그래서 이번 사태는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14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모습입니다. 뭐 지금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아덴만까지 쭉 뻗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영화를 다 찾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리아, 그 다음에 카타르는 이제 또 터키와 친합니다. 인종적으로도 좀 가깝다고 합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터키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리아까지 파괴했죠. 이 터키가 점점 이제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는 인구가 많습니다.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만약 터키가 쿠르드를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복속시킨다면 터키는 아주 이제 강자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서구가 이것을 또 내버려 두진 않겠죠. 결국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뭐 이란과 충돌, 러시아와의 충돌,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자 지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에르도안은 정말 뱀입니다. 지금 뭐 세계는 지난 1년 동안 가자 사태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양심적인 세력들은 누가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에르도안은 틈만 나면 나와서 내가 나서서 손을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한 것은 이스라엘 석유를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가자는 나 몰라라 하고 저항의 축에 뒤통수를 때리면서 공격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챙겼죠. 이게 이 에르도안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터키는 아이시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스웨덴에 있는 뭐 터키계 이런 뭐 네트워크 있을 겁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아이시스 전사들을 데려오고 이런 기사는 지난달에 올라왔습니다. 미들이스트 포럼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냐 파람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레이존의 막스 브루멘탈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터키와 카타르, 무슬림 브라더스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다. 이들 무리는 팔레스타인을 돕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선량한 심성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무슬림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부활 이런 환상을 가지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배신했다. 터키, 카타르, 무슬림 브라더스 아마 지구상에 가장 필요 없는 족속들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보입니다. 터키 정규군이 쿠르드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이 SDF죠. 이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가 지금 뭐 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늘 갑자기 시리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시리아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자, 이 알시스에게 이제 정권을 이양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오늘 시리아에 전쟁을 선포한다. 다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탱크를 몰고 내려와서 골란 고원 옆에 일부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나와서 자기가 왜 이런 공격을 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이런 작전을 한다. 그리고 시리아를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곳곳에 폭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0여 개의 목표물을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뭐 정부군들은 군복 보고 다 도망간 상황입니다. 무주공산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전투기, 전폭기를 보내서 폭격을 한 겁니다. 그 영상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군기지인데 뭐 남아있는 뭐 구시기지만 전투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데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고 공군기지 자체를 파괴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뭐 ISIS 손에 들어가도 좀 문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뉴스가 올랐습니다. 이 미국 중부사령부가 갑자기 시리아 중부에 있는 ISIS 목표물에 대해서 수십 건의 공습을 가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실은 정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HTS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제 터키의 후원을 받죠. 이들이 유전지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데일 에조르 지역으로 몰려간다. 이런 뉴스는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석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는 이들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참 미국은 곡창지대와 유전지대를 계속 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군대를 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때 가봐야 합니다. 뭐 네오콘에 굴복해서 CNN은 이 사람을 표백 작업하고 있습니다. ISIS인 줄 알고 또 알카에다인 줄 압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짓을 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는 달라진 사람, 과거에는 조금 과격했는데 이제는 온건해요. 이런 식으로 CNN은 이 사람을 포장해주고 서구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이 아사드 정권 붕괴, 여기에 기여한 것, 이런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 기억나실 겁니다. 이 웨슬리 장군이죠. 이 양반이 이 9.11 사태가 터지고 이제 펜타곤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에 가니까 어디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려서 우리는 앞으로 7개 국가를 침공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장군이 왜 우리가 침공을 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웨슬리 장군이죠. 첫 번째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단, 소말리아, 이란, 시리아, 뭐 예멘 다 나옵니다. 이란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아직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네오콘이든 뭐 딥스테이트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들은 어떤 파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 파괴적인 목표를 이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끈기 있게 이렇게 합니다. 아주 뭐 10년, 20년, 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획은 이미 뭐 80년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대부터 있었죠.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무섭도록 질기고 잔인한 겁니다. 자, 이 시리아의 지정학적인 게임, 결국 서구 세력들,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이 노리는 것은 시리아의 곡창지대 그리고 유전지대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죠. 바로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010년경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무부 장관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능력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만약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이란의 영향력이 차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좋겠다. 리비아 같은 경우 뭐 미국은 이미 했습니다. 리비아는 아주 쉬운 사례다. 그런데 시리아는 어렵다. 뭐 위에 러시아도 있고 또 이란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에서 만약에 우리가 성공한다면 중동의 변혁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란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할 중동의 발판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워싱턴은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지역 동맹국과 협력하여서 시리아 반군을 조직, 훈련, 무장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 글을 쓴 시점은 2010년입니다. 그런 다음에 터키와 요르단 영토를 통해서 미국의 외교관과 국방부는 이렇게 이제 뭔가 도움을 주고 반대 세력을 강화한다. 즉 반군을 강화하는 건데 반군에 바로 아이시스와 알카에다를 투입하는 거죠. 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기는 리비아에서 가져와서 이제 카다피 정권 무기죠. 그걸 가져와서 터키를 통해서 그리고 남쪽에서 요르단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죠. 바로 이곳이 알탄프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전사와 무기를 집어넣는 거죠. 남쪽에서 치고 그리고 북쪽에서 치는 겁니다. 자, 시리아 내전은 1년 뒤에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쪽에서 아이시스, 북쪽에서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힐러리 클린턴이 올린 이 문서 내용 그대로 시리아 내전이 1년 뒤에 시작됐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자 북쪽 이 터키를 통해서 무기 전사 들어오고 남쪽 요르단 알탄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리아 내전의 주요 설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다나스를 한 3번째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창지대와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아사드 정권의 수입원을 끌어라.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을 할 수 없도록 시멘트라든가 이런 물자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라. 이것은 트럼프가 내린 시저 생션입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트럼프가 내렸습니다. 이중적이죠. 자, 이렇게 하고 아사드 정권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8년을 더 버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장군에게 $45, 일반 병사에게 $25, 공무원에게 한 $25. 이게 그가 줄 수 있는 월급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모두 미국이 빼앗아가고 곡물은 모두 미국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